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박구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준비를 시작하자 마음을 먹고 연금저축이나 IRP를 개설하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증권 투자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할지에 대한 큰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상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현금으로 둘 경우입니다. 상품 선택을 아직 못하셨더라도 새 공제를 위해 입금을 먼저 해야 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무리하게 내가 잘 모르는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우선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뒀다가 천천히 공부를 해가면서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 가서 바꾸셔도 되거든요. 연금저축에서는 MMF라는 머니 마켓 펀드를 매수하실 수 있고요. IRP에서는 환금성이 높은 MMDA와 MMF를 둘 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MMF도 펀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펀드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때는 판매하신 후에 하루가 지나 현금이 되어 있으면 그걸로 다른 펀드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간접투자 상품, 바로 펀드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매수 가능한 펀드는 연금펀드,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부르고요. 펀드의 이름 끝에 주로 P나 P-E 같이 알파벳 P가 붙어 있습니다. 펜션이라는 뜻이죠. 만약 P가 안 붙어 있더라도요, 펀드의 이름 중간에 연금이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금저축용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에서 매수 가능한 펀드는 퇴직연금 펀드입니다. IRP가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죠. 펀드 이름 끝에 주로 C-PE, C-PEE, CE-PE, C-RE, CPE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려운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끝에 CE 이렇게만 끝나더라도 펀드 이름 중간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IRP에서 매수 가능한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곰희 미국 우량채권 증권투자신탁 UH 채권 C-PE 이거는요 끝에 P가 붙었으니까 연금저축용 펀드입니다. 이번에는요 곰희 클래식 인덱스 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1 주식 CE 이거는 이름 끝에 P가 안 붙었지만 이름 중간에 연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연금저축용 펀드입니다. 이번에는요 곰희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투자신탁 주식 CE 이건 이름 중간에 퇴직연금이 붙어 있으니까 IRP에서 매수 가능한 펀드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가지고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어플이나 운용사의 어플 그런 곳에서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이랑 명확하게 메뉴를 나눠놨기 때문에 찾으시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펀드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펀드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연금용과 퇴직연금용으로 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를 펀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내가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곳을 펀드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펀드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내가 원하는 펀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도 있으며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걸로 사는 이런 횟수 제한 같은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특히 IRP에서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70%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여러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조합하게 되죠. 연금 상품들은 워낙 장기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펀드들 중에서 좋은 펀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펀드들은 중간중간 바꿔주는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나의 노후 자산의 크기를 계속 불려나갈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상장되어 있는 펀드, 바로 ETF입니다. IRP는 2012년부터, 연금저축은 2017년부터 ETF를 매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 운용에 ETF를 활용하고 있고 아마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ETF를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실 겁니다. ETF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장점과 연금 계좌라는 계좌의 장점이 합해지게 되면 장점과 장점이 만나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노후를 위한 효율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할 때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것은 국내 주식만 들어있는 ETF와는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걸 연금저축과 IRP 내에서 매수를 하면 배당소득세가 모두 인출될 때까지 과세 이연이 되고 후에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차익의 대부분이 배당소득세 과세가 되는 이런 ETF를 과세 이연을 해주는 계좌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합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ETF는 보통 보수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운용을 해야 하는 연금 계좌에서 활용을 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참 장점이 많죠.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일반 펀드와는 달리 ETF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연금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연금저축과 IRP 각각 매매가 가능한 ETF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노후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요. 투자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ETF가 정해져 있고요. 그 종류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둘 다 파생형 ETF인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ETF는 매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IRP에서는요.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금, 은, 원자재 이런 ETF도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매수 가능한 ETF의 종류만 본다면 연금저축이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어떻게 운용할지 방법을 전혀 못 찾으셨거나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증권사 운용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고객들에게 참고용 자료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많은 자문사들이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더 낮은 보수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상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 운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 아주 긴 기간 동안 해지하지 않고 잘 운용해서 불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린 연금 자산이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